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형태는 비트코인 상태가 별로 심상치가 않은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MSTR이 한 번 더 급락이 나와 주었는데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흔히 최근에 이제 뭐 요즘에 스페이스 X가 뭐 상장을 한다라고 해서 로켓랩 막 엄청 많이 인기 기사도 많이 나오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급락이 나왔죠. 역시 기사 때 매입을 하는 건 적절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신성장 섹터 자체가 다 밀려버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트코인에게도 좀 힘이 실려지지 않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도 MSTR 자체가 여기서 한 번 더 이제 밀린 부분이 다소 조금은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아쉽냐라고 이제 물어볼 수가 있겠죠. 네, 즉 이번에 이제 셀러 형님이 이 비트코인을 매입을 했어요. 얼마나 매입을 했냐면 1조 원 넘게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00개 정도를 더 추가 매입을 했는데 역대급으로 이번에 이렇게까지 많이 매입을 했던 시기가 하락기 패턴에서 이렇게 많이 매입했던 시점은 아무래도 평단가가 생각보다 많이 높아졌던 걸 우려를 하고 그다음에 평단가에 거의 이제 가까워졌다 보니 이제 이번에 좀 많이 긁지 않았냐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진다고 치면 이렇게 이제 벌써 3만 개를 여기에서 거의 질러버렸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게 이제 좋게 해석을 하면 이제 여기 평균 추세에서 내려가는 가속도가 조금은 더딜 것이다. 내려간다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려가는 포인트 구간대가 이렇게 깊게 긁어 모으는 포인트가 이렇게 나와준다고 하면 생각보다는 좀 적게 밀리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 박스권 안에 대부분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하실까봐 이야기를 하지만 이 구간이 변동성이 없는 게 아니죠. 변동성이 있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런 포인트나 이런 포인트 이렇게 좀 떨어지는 포인트의 변동성이 다 있어요. 있는데 대부분 통상적으로 한 뭐 1년이나 이렇게 이제 결과값으로 보게 되면 어차피 평균 가격 이상만큼 매수세 이상만큼은 다시 회복을 해주는 구간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3만 개를 여기에서 거의 많이 썼기 때문에 아마 추가 타에서도 여기서 또 급락이 나올 경우에는 거의 10,000개씩에 거의 근접할 정도로 많이 모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고 득이 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현 시점에서는 이렇게 많은 매입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은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이유로는 일단은 매입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이렇게 뭉텅이로 한두 번만 매입을 하고 끝내는 경향성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더 많이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도 볼 수 있는 시그널을 이번에 보내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시장의 평가는 좀 달리 냉정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렇지 않고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이제 만기를 매입했던 게 그렇게 효과가 뭐 도드라지게 좋았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MNAV도 이제 1.12 정도 나와주고 있는 시점에서 만약에 1이 깨진다라고 하면 드디어 MSTR 구간대가 아주 저렴한 구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1.1 구간에서 이제 대부분 이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조금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추가로 이제 MSTR만 매입을 해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누가 매입을 해 주어야 되냐? 비트코인의 ETF 쪽에서도 매입을 충분히 해 주어야 된다라고도 계속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여기에서도 더 매입
주력으로 해주고 있는 애가 이제 블랙록 쪽인데 나머지 애들이 여기에 동참을 해 주어야 돼요. 쉽게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자, 기존에 있었던 DAT 애들이 계속 매입을 해 주었어요. 근데 여기서 오히려 ETF에서 그걸 빼기로 1 빼기 1은 0이 되죠. 근데 0이 0값이 아니죠. 왜냐? 개미들은 페닉스를 던져버립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찍히는 기현상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형 고래가 매입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1 빼기 1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개미나 그 다음에 선물에 따르는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입을 했던 부분에 따른 영향 부분은 떨어지긴 하더라도 하방에 있는 급락 부분은 어느 정도 방어해주는 역할제로는 쓰이긴 하겠지만 이게 유턴이 되려고 하면 여전히 둘 다 매입으로 돌아서는 형태가 나와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것 중에 에버리지 이제 코스트 베이시스 스팟 ETF라고 해가지고 이 최근 비트코인의 ETF 평균 매입 단가에서 반등이 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요 구간에 이제 가까워지다 보니까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조금은 열려져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또 뭐라고 했습니까? 금 차트에 있는 위치가 중요하지만 금 차트는 다시 좀 조정이 나왔다가 계속 좀 올라가 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편으로 이제 두 번째로 좀 걱정을 해야 되는 포인트는 나스닥이 있는 위치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도 나스닥 100에 편입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스닥에 있는 조정이 생각보다는 많이 나오면 안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기도 했었죠. 왜냐? 자금은 어디에서? 미국 주식시장에서 나오고 있다. 미국 주식시장 안에 그 큰 카테고리 안에 이제 하이 분류로 ETF 구매가 되고요. 그 다음에 DAT 쪽에서에 따른 추이에서도 거의 그런 형태로 주식형으로 남아져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 시장 자체가 좋아야 자금이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쉽지가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도 또 이런 질문이 나올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를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금리 인하에 따른 시그널은 그럼 어느 정도에 머물 것이냐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현재 시점으로는 그 영향성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만 이제 금리 인하를 하고 나머지 국가들에 따른 이제 금리 일정이 아직 18일 쭉쭉쭉 있습니다. 19일 있는데요. 여기에 따른 여파가 나머지 국가들에게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미국만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저번 실시간 방송에서도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일본 은행의 이제 25bp 금리 인상이 91.4%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걸로 인해서 엄밀히 따지면은 미국 입장에서의 채권 기반으로 또 해석을 해보면 이제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투자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 수싸움을 좀 더 많이 생각을 하고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내년 4가지 내용을 미리 이제 26년도에 있는 주요 쟁점 4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대통령, 정부 공직자의 디지털 관련 윤리 규정과 이게 이제 된다라고 하면 더 쉽게 이제 매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의원님들이 무엇에 어떤 코인에 더 관심을 더 가져줄지도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EC 관리 법안의 범위가 다시 재조정이 되고 탈중앙화 금융에 따른 처리 방식도 기준이 명확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즈니스 구조가 조금 더 넓어지는 형태로 될 수가 있다. 그렇지만 결과론적으로는요, 여러분들 시스템이 어느 정도 잘 갖추어져 있다고 해도 핵심은 뭡니까? 말 그대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자, 우리가 카페를 크게 오픈을 했어요. 근데 카페 사장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고 이제 다 깔아놨단 말이죠. 다 하고 이제 손님 맞을 준비를 하는데 손님이 안 와. 손님이 안 와.
아무리 기술이 좋고 뭘 해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입지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시스템 부분에 따른 블록체인이 매우 좋고 뭐 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도 매니아층에서들은 그거를 이해하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돈의 흐름의 총량이 줄어버렸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형 쪽으로 많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총량에 있는 비율이 줄었으니까 들어오는 양도 줄겠죠. 안 들어오는 게 아니고 들어오는 총량도 줄기 때문에 오히려 생각보다는 좀 더디고 조금은 좀 지루한 경향성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이제 비트마인은 102,259개 추가 매입을 해서 현재 300만 개 대충 400만 개로 올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00만 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고요. 톱니가 이제 지금 시점에서 매수 기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톱니의 부분은 약간은 걸러들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톱니는 여기에서 이제 주주 부분 추이에서도 이제 CIO를 이제 최고 투자 책임자 CIO에 이제 있고요. 여기서도 또 이제 성과 보수제를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여기서도 대부분 목표 매출액을 달성을 할 때마다에 따른 보너스를 받기 때문에 저렇게 달콤한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저 사람의 행동을 보았을 때 어떠한 이면점도 같이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한다고 하면 저 사람이 어떤 쪽으로 돈을 벌고 있는지, 돈을 벌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겠죠. 재능 기부나 진짜 뭐 다른 의도가 있거나라는 걸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상위 25개 은행 중에 14곳이 비트코인 관련 상품 개발 중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개발이 조금 더 속도가 나와서 상품에 따른 확장성이 좀 나와야 그나마 좀 하방에 있는 경직성이 좀 나와줄 것으로 보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따른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그건 그 다음 시간에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핵심은 여기에서도 이제 통상 이번 패턴이 하방이라고 하면 향후 1년 동안은 안 좋았던 패턴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단순하게 지금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을 드린다고 치면은요. 만약에 여기가 최고점이 이제 대충 126K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126K 시점이 언제였냐? 10월 달이었기 때문에 1년이면 돌아오는 10월 달입니다. 근데 원래 통상 9월에서 10월 달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점이 별로 좋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점도 참고를 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이때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11월 달에 21년도 11월 달인데요. 자, 22년도 11월 달 때가 거의 최저점 구간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쵸? 이때가 딱 1년 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하겠지만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다음 추세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돌아오는 1월 달에 반등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제가 바라보는 기술적 패턴에서는 이 볼린저 밴드에 있는 중심선을 절대 이탈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도 상당히 파급력이 클 것이고요. 거기에 따른 지금 수면 위로 올라왔던 약점 중에 하나는 MSTR의 손익분기점의 가격 추이가 대충 74,000보다 더 올라갔을 것인데 통상적으로 그 가격이 이제 붙어버리면 아무래도 공매도 업체가 있는 볼륨 비중이 급격하게 또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또 커버를 칠 것이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ETF에서도 패닉셀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은 웬만하면은 우리의 대장 MSTR에 있는 가격 추이도 어느 정도는 계속 고려를 하시면서 보셔야 되고 나스닥에 있는 위치도 좀 보셔야 된다. 왜냐? 돈에 쩐이 어디에서 즙을 짜서 나오냐면 나스닥에서 즙을 짜내서 돈이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나스닥이 좋아야 코인도 같이 간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웬만하면은 이 150에서 180 요 사이인데 이미 이제 180은 깨졌기 때문에 이 150 부분에 평균 150 달러 정도 선에서 거의 이제 반등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엄밀히 따지면 지금 MSTR은 뭐가 됐든 간에 지금 최대의 손익분기점을 최대한 방어를 해야 되는 그런 목적성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행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의 또 펀드도 중간중간마다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순간 판단 능력이 중요하다라고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